안녕하세요. 4월 17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장 초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91%, 그리고 나스닥은 0.16% 하락 중에 있고 S&P 500은 0.2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2% 넘는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모두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장이 끝난 건 아닌데요. 일단 반등보다는 좀 약세 흐름으로 좀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종가 흐름상으로도, 좀 더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종가상으로는, 일단 저는 오히려 좀 빠져서 시작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수가 빠지면은 안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S&P 500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 봤었을 때 지금 테슬라가 있거든요. 테슬라가 한 3.33%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아마 낙폭을 더 키워가지 않을까. 지금 사이버 트럭도 생산 중단에 들어갔고, 거기다가 또 감원까지 지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상승하는 쪽을 좀 봤었을 때 엔비디아가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쪽 반도체 업종은 흐름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종가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진 않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요 종목만 좀 강세를 좀 보이네요. 별다른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넷플릭스가 한 2% 정도 상승.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그냥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하락이 2차전지 관련주 쪽 계속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체크해 봐야겠죠. 지금 4.664, 어제에 이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국채 금리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진짜 1,400원까지 좀 뚫었다가 금융당국이 일단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이 나오면서 조정은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당분간 계속 고환율은 유지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분간 좀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금리가 이렇게 좀 떨어질 상황이 아니라면은 지금 반도체 업종은 미국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출 업종인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쪽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속 좀 우상향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상품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금 가격은 0.34%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구리는 1.8% 하락을 해주고 있네요. 유가는 0.2%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별 차이는 없고, 그나마 좀 구리 가격이 소폭 하락 중에 있다라는 점. 그 외에 곡물 가격은 크게 좀 변동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코아 가격이 이제 좀 빠지긴 했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가격도 좀 소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1억짜리를 유지해주나 했는데, 홍콩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됐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면서 반등을 해주나 했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 분위기상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반감기가 이제 오기 전에 대부분 또 이 채굴하는 업체들이 대규모로 또 물량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뭐 반감기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근데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줄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천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지지를 해줬는데, 이런 자리가 좀 깨졌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빠졌는데, 뭐 요런 자리를 좀 기다렸다, 빠지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지수를 좀 체크를 한번 해봤었을 때, 코스닥 지수 계속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900선 자리, 900포인트 조금 더 이탈했었을 때였던 것 같네요. 요 구간이 깨졌을 때, 그때 이제 하락폭을 잠깐 좀 계산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저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던 이유가, 여기서 이제 상승했었던 만큼 지금 지수가 반등을 좀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 나왔을 때,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는 파동이 요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 820 정도까지를 좀 예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거의 이제 그 자리 부분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었을 때 고점까지 한 828포인트 이렇게 대략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리는 것까지 봐서 한 820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만약에 갭으로 좀 밀린다면은 825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요런 자리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 여기서 혹시나 물린다 하더라도 시가 자리 뭐 갭으로 좀 빠진 자리에서 물려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요런 차라리 좀 갭으로 밀렸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제가 좀 자주 보는 지표 RSI를 한번 좀 넣어서 보게 되면은 일단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 시장에서는 반등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이제 이런 과매도 구간 30 이하인 경우가 이제 과매도 구간인데, 요런 자리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죠. 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줬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30 구간에서 저점을 좀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 구간에서도 30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 여기서도 이제 내일 개파락으로 밀린다면 확실히 30을 이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밀릴 수 있는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환율적인 부분이나 미증치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V자로 이렇게 올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상승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했었을 때 일부 또 현금화를 좀 해두시면서 다음 조정을 좀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요 반등이 나온 이후에 대응 자리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스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시황적인 부분을 너무 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뉴스 설명하고, 그리고 또 내일장은 또 내일 아침에 또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독 뉴스고요. 쇼핑 앞세운 틱톡샵 한국 상륙 초입기다. 마케팅 세일즈 인력에 인턴까지 뽑는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 이어서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이 한국의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며 국내 유통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뭐 틱톡을 제가 뭐 쓰지는 않는데, 뭐 요건 이제 그 젊은 분들 많이 쓰죠. 여기 뭐 영상도 많이 올리고 뭐 재미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진출해서 이제 뭐 여기 이제 광고를 넣어서 뭐 물건을 팔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관련주 쪽이 예전에도 몇 번 올랐던 적이 있어요.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몇 번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이 모바일 광고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나왔고요. 모비데이즈, FSN, 플레이디, YG버즈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시총들이 좀 다 낮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자율주행 관련 쪽 라닉스가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바로 상한가 들어갔죠. 이것도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데 시총이 좀 작고 지금 700억이거든요. 무비데이즈는 700억인데 완전 역배열이고,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좀 굉장히 낮은데 바로 점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시총이 500, 상한가 들어가서 지금 490억인데 그 전에는 더 낮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어서 뭐 저는 매매를 권하진 않고 그냥 상승하는 이슈 정도로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데이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FSN 역시나 시간의 상한가. 완전 또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플레이디도 또 추세는 역배열. 예전에 좀 뭐 여러 가지 좀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자, 요거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시간외로 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와이즈버즈 시간외로 5.7%. 시총이 뭐 700억, 500억짜리 종목들이라서 요거는 그냥 차트 설명 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 제재에 대한 법안 압도적으로 찬성표. 이거 하원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상원도 한번 통과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뭐 이런 공격으로 뭐 보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제적인 제재를 통한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상승이 뭐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아까 이제 유가 상승이 나오는지 아까 차트를 좀 보여드렸지만 실시간 선물 가격 보면서 요거는 이제 미국장이 이제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요거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유가가 뭐 약간 소폭 상승인데 이거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종가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흥부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최근에 뭐 상승 잘 나왔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흥부석유는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계속 상승하다 보면은 이제 뭐 단기 과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거나 아니면 뭐 단기가 거래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한국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모두 상승폭은 나와줬는데 지금 현재 뭐 대장주로 봤었을 때 한국석유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단타를 노리는 건 가능하지만 여기서 뭐 더 올라가는 거 3만원 이렇게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목표치를 한 2, 3%.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물리면은 뭐 20%, 30% 감안해야 되는데 먹으면 뭐 3, 4% 먹으려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비중을 항상 낮게 가져가셔야 되고,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이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셔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그래서 뭐 난 매매를 잘 못한다, 장중에 대응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좀 조정을 좀 받거나 뭐 그럴 때 공략을 해보시면 모르겠까, 이럴 때는 좀 변동성 심할 때는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UBS에서 내년 기준금리가 6.5% 갈 수도 있다. 글쎄, 뭐 전망치니까, 전망치는 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계속 물가 상승률이 좀 안 떨어지죠.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도. 근데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 지표도 그렇고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뭐 채권금리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채권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뭐 저금리가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금리 인상 뭐 가능할 수 있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 쪽, 금리 인상 관련주 쪽,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예, 은행주 중에서도 이제 시총이 좀 낮은, 예,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들이에요. 이거는 뭐 톡방에서 예,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요런 쪽도 지수가 빠지면 일단은 공략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걸 좀 예, 보셔야 되고, 이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 예, 이게 계속 상승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예, 원화 강세가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주 쪽을 일단 요런 쪽으로 좀 노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은행주 쪽으로 노려보셔야 되고, 고려신용 정보는 채권 추심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테마성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성으로 보시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봤었을 때 제주은행 뭐 어제도 이제 박스권 자리를 이제 돌파하기 전에 좀 밀렸습니다. 찍고 나서 좀 밀렸는데, 시간으로 2.64%로 15,000원 자리는 넘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런 자리 이제 박스권을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는 예,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푸른저축은행은 2등주 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싸다고 2등주를 노리시기보다도 예, 대장주를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역시나 좀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는데, 이제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요. 30억 정도로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예, 제주은행 예,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은 예, 이거는 뭐 좀 짧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지금 시장 상황이 예,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런 쪽은 그냥 예, 체크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금 연휴 앞둔 중국인 제주로 몰려온다. 빈방 없다. 뭐 노동절이 이제 5월 초에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많이 예약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관광객이 계속 증가할지는 좀 의문인 게, 우리나라도 여행 시즌이 오기 때문에 여행 업종이 굉장히 좀 성수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환율도 높고 유가 자체도 좀 높기 때문에 유류 할증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주들이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 쪽보다는 오히려 좀 뭐 여기서도 일본이 움직인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긴 연휴, 예, 우리나라로 오는 쪽으로 수혜주를 좀 찾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롯데관광개발,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파라다이스 GK의 카지노 관련주인데, 그렇게 예, 뭐 마음에 드는 예,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 관련주를 찾다 보니까 그나마 예, 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롯데관광개발도 예, 예전에 한번 뭐 중국인들 예, 뭐 우리나라 온다 해서 좀 코로나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급등이 좀 했었던 건데, 지금은 예, 이 종목이 좀 바닥권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메리트를 좀 느끼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이제 바닥권이니까 뭐 그런 거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예, 이런 종목들도 살짝 예, 뭐 3월달 들어와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뭐 상승한 건 아닙니다. 일단 뭐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예, 종목이긴 한데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적고, 일단 저도 약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 정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렇게 좋대요. 예, 한국 온 외국인들 수십 개씩 싹쓸이 한다. 우리나라 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인데, 예전 같이 이제 고가 화장품보다는 이제 중저가 브랜드 쪽, 예, 좀 그런 쪽이 좀 잘 팔리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쪽에 많이 매출이 지금 치우쳐 있다면 지금은 미국 쪽으로도 수출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쪽 오는 뭐 동남아 쪽도 있고, 뭐 인도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피부가 너무 또 하얗다 보니까 또 드라마에서도 뭐 나오는 연예인들이 원체 예, 또 피부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 대비해서 주가들이 좀 뭐 생각보다 많이 못 가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좀
움직임 괜찮은 종목들 좀 뽑아봤고요. 실리콘2라든지 VT, 코스맥스, 토니모니 이런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실리콘2도 어제 1.4% 정도 하락은 했지만 추세는 크게 좀 밀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미국 쪽 수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계속 신고가 자리는 뚫어주고 있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VT 또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역시나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이소 여기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그래서 뭐 완판이 되고 있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매출만으로는 뭐 크게 상승을 좀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 부분까지는 좀 내려와서 이제 기술적 반등 한 21선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 역시나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고요. 거래대금 좀 올라와 주면서 뚫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토니모리 역시나 거래대금이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박스권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해요. 이쪽이 그래서 좀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으로 뭐 뚫어주고 뭐 하루에 뭐 10% 이상 이런 급등은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이 하락장인데 비해서 어느 정도 방어 정도 해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안 좋고, 아까도 좀 말씀 좀 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오히려 좀 갭으로 빠진 다음에, 좀 반등하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말이 쉽지, 실제로 이제 막상 떨어지는 종목들 보면은, 겁나서 덜컥 매수를 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방을 좀 지지 확인하고 보셔도 충분히, 종목들이 좀 매매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좀 바닥을 뭐 2번 정도 확인하는 패턴을 좀 보고 나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제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계속 그런 시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좀 환율이 떨어지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기술적 반등까지는 이번 주에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그 이후 시장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되는지, 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한 1조 1000억 원 정도, 장중에 1조 6천억까지 빠지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에 다들 기운 내시고요. 저도 좀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